전 세계 의류 시장 고어텍스 시장 규모를 볼게요. 고어텍스 시장 규모를 보는데 548억 달러. 이건 아니네요. 네네. 섬유 고어텍스 시장 규모가 고어텍스 시장 규모에 있어서 고어텍스 시장 규모를 볼게요. 되게 30억 달러 매출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고어텍스 역사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직물을 짤 때 섬유를 안에는 넓게 짜고 밖에는 촘촘히 하는데 이것은 텐트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안에 운동복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섬유 청바지도 할 수 있고 섬유에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안에 있는 땀은 바깥으로 배출되고 바깥에 있는 이런 것은 추위는 안에 안 들어오는 등산복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고어텍스는 비싸지만 이거는 싸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그 촘촘히 좀 여기는 양 넓고 중간 단계 넓고 그다음에 촘촘히 이렇게 몇 단계로도 거칠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의류 같은데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안쪽으로 이것은 종이 박스 어떤 골판지나 플라스틱 골판지 또는 금속 항공 소재에도 금속 같은 데 사용해서 양력을 만들어내거나 여기 또 항공 소재에 부력을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다가 공기 이 사이에다가 금속층에다가 항공기 드론 같은 데 공기 주머니를 넣어서 공기를 넣다 뺐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거나 항속거리를 엄청 늘릴 수 있다고 아예 그냥 공기 주머니를 다른 방식이 있고 풍력 발전기가 전 세계 500 몇십억 달러 시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드론 시장 규모가 KGGB에다가도 달아날 수 있어요. 전 세계 드론 시장 군사력으로도 엄청 중요할 거로 54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이런 소재를 이런 금속 소재 또는 금속 아니더라도 소재를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 이거는 화목난로 안에서도 하고 히터기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금속 소재 이것이 열이나 냉기 지나가는 또는 액상이 지나가는 것에 열을 보존하는 것에서 체코 원전 같은데 이렇게 체코 원전이라든지 석유 발전, 가스 발전, 뭐 어떻게 석탄 발전할 때 연료에 상관없이 다 그 물을 끓여서 증기 발전하는 곳에 그래서 이 통로관으로 이걸 만들어 놓거나 가스 저장 탱크, 가스관으로 만드는 압이 보존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압력을 가두는 이것은 전기선, 통신선의 형태, 광선미의 형태도 이렇게 만들어서 안쪽으로 빛이나 열을 안쪽으로 차단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게 쓸데가 많다라는 거죠. 신발 밑창에도 쓰거나 고무판 같은 데 쿠션을 만들어내거나 금속판 또 플라스틱판에다 쿠션을 만들어내는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섬유에도 사용할 수 있는가? 그렇죠. 섬유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섬유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안쪽으로 열을 모아주거나 바깥쪽으로 열이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형성을 해서 섬유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섬유천 실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에다가 기포를 넣어가지고 기포를 넣는 거 실에다가 기포를 넣는 거는 됐고 이건 아니고 기포가 아니 실에다가 일부러 그것을 고어텍스에다가도 할 수 있고 고어텍스가 원래 약간 기공을 갖고 있죠. 그러면 고어텍스 재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 기술이 이렇게 연관이 됐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섬유인데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기포를 넣어주는 일부러 기포를 넣어가지고
기포를 균일하게 넣어주든가 불규칙한 상황이 좀 가벼운 섬유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텍스 특허는 침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별로 침해는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된다. 이런 것은 그 스티로폼에도 이 기술을 겉에는 판 안에는 홈, 겉에는 판 안에는 홈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다. 기존의 벽돌 집안의 벽돌처럼 만들어진 벽돌 폼 시장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도 이것을 하거나 단열 벽지 같은데도 겉에는 평판 홈, 곁에는 평판 홈. 그냥 기공만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텐트청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섬유로서도 적용할 수 있다. 실 같은 데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섬유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전 세계 섬유 시장 규모가 섬유 시장 규모가 8,892억 4천만 달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섬유 안에는 이렇게 튼튼한 소재를 제가 고무판 할 때도 그랬잖아요. 고무판이나 금속 안에는 이런 데다가 또 철판 이렇게 합성 금속판에다가 뼈대를 안에 가로세로 넣어주고 알갱이나 가루 구조를 넣어주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소재도 가능하고 다른 소재도 가능합니다. 안에 알루미늄 판이다 그러면 스텐 뼈대가 들어가나 스텐 알갱이가 들어가나 가루가 들어가거나 플라스틱에다 안에다 금속 뼈대가 들어가거나 가루가 들어가거나 그래서 어떤 칼 만들 때도 거기 안에는 강한 뼈대를 넣어주고 겉에는 이렇게 해서 무겁고 가벼운 전체적으로 가벼운 칼을 만들거나 겉 만들 때도 고무판 같은 데도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동그랗게 대중소로 넣어준다. 그래서 그것을 액상을 덮어서는 탄력이 생긴다. 신발 밑창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홈을 겉에는 평판 안에 홈 여러 겹으로 해서 구조를 만들어요. 침대 라텍스 침대나 침대 형태일 수도 있다. 침대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푹신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밀도 탄력판 쿠션, 고밀도 탄력판 쿠션, 고밀도 탄력판 쿠션 할 때도 고밀도 탄력판과 유사한 소재로 침대 만들거나 신발 밑창 만들거나 샌드백 만들거나 자동차 의자, 스프링이 필요 없는 자동차 의자, 스프링이 필요 없는 일반 의자, 컴퓨터 의자, 스프링이 필요 없는 이런 병원 침대 또는 비치 의자 또는 군용 야전 침대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스프링이 야영 돗자리로도 만들어서 고밀도 탄력품이 비싸면 다른 소재로 유사한 소재로 대체해도 된다. 오토바이 헬멧 시장에도 들어가고 안전모 군용 헬멧에서도 안에 넣어줘서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 매트 할 때 이렇게 할 때 매트 들어가거나 돗자리용 그렇죠. 야외 돗자리나 발포용 매트 그 안에서도 그 기술을 도밀도 탄력판 쿠션, 고밀도 탄력판 쿠션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겉에는 평판 홈, 이거를 여러 겹으로 되풀이해서 이걸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종이 박스 골판지나 플라스틱 골판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쓸 때는 많아요. 고무판에다가도 그 기존의 알갱이를 동그란 거를 대중선 넣어주거나 한도는 천연선물 합성섬유에다 천연선물 고무 알갱이를 넣어줘도 돼요. 그렇게 해갖고 병판을 만들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거나 여러 겹으로 두 개를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해주거나 이런 홈을 파주거나 여러 겹인데 두 개를 틀리게 하면 쿠션이 생겨요. 곰판, 플라스틱판, 금속판 다 되고요. 이거를 이제 합성섬유 실에다가도 적용을 하면 안에가 뼈대를 카본 소재 같은 게 이제 안에다 금속 뼈대를 넣어준 합성섬유 나일론 가로세로 뼈대를 넣어준 가루나 이런 걸로 이런 같은 다른 소재도 가능해요.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고요. 카본 소재나 이렇게 반도체 펠리클 같은데 이런 데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피혁 같은 인조 피혁 그다음에 천연 가죽 이런 것들 이렇게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판, 그다음에 산업용 타이어 만들 때 산업용 벨트, 그다음 천접합, 그다음에 비닐 접합할 때도 나무 접합할 때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써요. 플라스틱판은 얇게 여러 개 해서 투명도를 좋게 한 플라스틱 만들 때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써요. 플라스틱 유리창 서로 이종의 것, 서로 다른 소재의 것도 이렇게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플라스틱에다가 금속을 좀 접합시켜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고 그 고무에다가 플라스틱
홈에다가 금속을 접합을 시켜도 홈을 봐서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에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 가로 세로로 이렇게 홈을 파서 나노 구조든 뭐든 접합시키면 가로 세로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을 넣어서 전기선 통선을 넣거나 할 수 있다. 여기 자체에도 유리석용 코팅, SR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홈을 파가지고 전기선 통선 넣는다. 쓰시면 제 기술에 되게 반도체 회사에서 기술을 지금 무단으로 쓰시는 게 있는데 비록 수평 수직 터널을 지금 수직 관통 기술을 멋대로 쓰고 계신데요. 이건 전 돈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건물에도 적층을 할 때 이렇게 피복을 입혀주면 열이 전염이 안 된다. 그래서 절연 소재를 이렇게 어떤 반도체 낸드 플래시나 이런데 낸드 플래시나 HBM 할 때 적층 구조를 이 절연 소재를 넣어준다는 거죠. 이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열이 전염이 안 돼요. 반도체 만들 때부터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하거나 우류 코팅, 우류 방수제를 코팅 구조로 가지거나 건축용 실리콘, 그래서 그레이즈용, 욕실용 그레이즈용, 건축용 실리콘에다 곰팡이 살균제를 처리해서 이렇게 해서 피복을 입혀줄 수도 있다. 디램 같은 거 끊임없이 전기가 이렇게 공급해야 되는 게 피복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얇은 피복을 건축용 실리콘이나 다른 절연 소재로 유리석용 코팅에 사람 유리막 코팅에 의류 방수제 같은 걸로 코팅 구조를 넣으면 거기에 된다.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 약간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그죠 캐패시터가 되어서 좀 더 많은 전기를 쓸 수 있다. 공급을 할 수 있다. 또는 그렇게 전기를 많이 공급할 수 있으면 그래서 4조각이나 8조각으로 나눠서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에다가 이제 그 두텁게 만들어서 카페스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뭐 전기가 전도되는 건 다 돼. 여기다 광소밀선, 전기선 이렇게도 쓰고 반도체 회로로도 들어가고 이걸로 카페시터 만들고 트랜지스터도 만들 수 있다.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그래서 이거를 가로 세로 높이로 수천만 개, 수천억 개 수십 쪽에 수백 쪽에 가로 세로 높이로 주소를 할당해서 저장 장치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장이 되니까요. 코너 기술에서도 금속을 좀 추가로 두텁게 해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신호가 소실되지 않는다. 텅스텐 돼 있는 부분을 텅스텐 좀 얇게 들어가든가 텅스텐 구리약근을 받든가 그것을 텅스텐을 제거하고 금속 구리를 약간 두텁게 해서 대체할 수도 있다. 여기도 이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쪽으로 전기와 열, 냉기가 흐른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 이게 작은 구조로 만들어도 되고요. 다이오드가 되고, 언오프 구조의 트랜지스터, 자체 전기를 축적할 때 커패시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소재에 상관없이 전기만 전도 안 되더라도 열, 냉기를 전도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압력밥솥 같은 거, 이런 것에 이게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방 냄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보일러 물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뭐 쓰일 때는 많아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PM 반도체나 이 자동차 2차 전지, 양극재, 금속이 서로 전기 전도가 틀려 스파크 화재의 원인이거나 반도체에서는 발열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이것을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전 세계 섬유 시장 규모에 있어서도 알갱이를 금색은세 알갱이나 가루 구조를 금색은세 다양한색 염색을 해갖고 합성섬유 실에 넣어주거나 합성섬유 실에다가 뼈대를 기존의 다른 소재로 뼈대를 넣어주고 가령 아크릴선이다 그러면 아크릴 내부안에 합성섬유 나일론선으로 뼈대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아크릴을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광통신용 그 선로로 만들어도 된다. 또는 아크릴하고 합성섬유 비트가 90%짜리가 있어요. 그걸 섞어서 광통신 선로로 만들어주거나 합성섬유 그러니까 아크릴이 쓰이는 제품 아크릴 있잖아요. 아크릴 제품 자체로도 만들어도 된다. 아크릴 자체로 만들어도 되고 또는 석영실로도 광섬유를 만들 수 있다. 탄소섬유를 아크릴 기반으로 한 거를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우수하다. 유리석영 코팅 예사라 유리막고 눌러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본 소재 만들 때도 뼈대를 금속 구조로 들어가거나 합성섬유 나일론 들어가거나 가루가 합성섬유 나일론 구조로 이런 방식으로 제조하시. 이건 고무 플라스틱 이런 데도
금속에도 동일하다. 이것은 섬유에도 가능하다. 합성 섬유 그다음에 아밀 암말 그다음에 합성 섬유 합성 섬유 시장에 아라미드인가? 아라미드 시장 규모를 볼게요. 그래서 108억 달러로 2030년 266억 달러로 나올 건데요. 아라미드 섬유에다가 또는 그 스판덱스에다 합성섬유 실이나 모든 실에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염색하는데 자체에도 넣어서 쓰시면 제기술입니다. 인쇄 잉크 페인트 이런 데도 제기술이 거기다 넣을 수 있어요. 페인트 시장 그림 물감에도 넣을 수 있고요. 전 세계 전 세계 페인트 시장 규모를 보시면 그래서 이게 2032년까지 3,039억 달러 전체 엔진오일 시장을 했다가도 엔진오일 시장에도 시장 규모도 이것도 456억 달러 엔진 윤활제 시장 규모가 2,052억 달러 32년까지 여기다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 불수 원샷에도 넣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SK인데 엔진 색책제인데 이거 들어가는 거하고도 틀려요. 방청제도 들어가요.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유리막 코팅제를 페인트, 그림 물감, 인쇄 잉크 시장 규모를 볼게요. 인쇄 잉크 시장 규모 이것을 359억 달러로 성장한다고 하고요. 그림 물감도 상당해요. 그 다음에 엔진 방청제 전 세계 방청제 시장 규모가 2032년 468억 달러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오일스테인 시장도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적은데 11억 달러밖에 안 되네요. 어쨌든 여기도 그렇고 도구맥 시장 구조 모든 염색 구조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도구맥 시장 구조와 여기서 172억 달러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레르기 있으시면 이걸 첨가를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금속 자체에다가 넣어줄 수 있고요. 도구맥도 그렇다. 도구맥 시장도 크다. 여기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합성섬유 실도 들어가고 비닐에도 들어가요. 전 세계 비닐 시장 규모를 볼까요? 비닐 시장 규모가 평균에 958억 달러입니다. 여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전 세계 종이 시장에다가 넣어요. 여기가 틀려집니다. 염색 구조에도 정해서 점색 구조에 3,391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해요. 전 세계 천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전 세계 자동차 철판 시장 철판 시장 규모를 볼까요? 2032년까지 1864억 달러. 자동차 철판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페인트 자체에다 넣어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줍니다. 처음부터 색깔이 똑같아요. 또는 기존의 비행체 같은 데는 좀 특수 코팅 미끄러지는 코팅을 해서 압력을 전달받지 않아서 비행체가 빨리 고속으로 날거나 열을 전달받지 않는 기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포 같은 데나 포신 같은 데 이런 데도 충신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미끄러지는 코팅액을 하거나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넣어서 한다. 그러면 이것이 형속에 들어간다. 페인트 한포 같은 데나 자동차 회전축, 배 회전축 이런 데 회전축 기술에 너는 항공기 회전축 이런 데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주거나 약간 두툼한 부분을 링식으로 들어가나 밴딩식으로 들어가도 제 기술이다. 여기다가도 당연히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죠. 금속 구조 이런 스크류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 끝에가 회전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스크류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 그다음에 변속기 같은 데는 밑에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들어가고 안가바퀴, 톱니바퀴 있는 구조가 양쪽 아래 위로 있는 거죠. 그래서 맞물려 돌아간다. 이런 톱니바퀴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전 세계 톱니바퀴 시장을 볼까요? 전 세계 톱니바퀴 시장 규모가
이게 잘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톱니바퀴 시장에서도 이 톱니바퀴가 안 들어가는 데 없죠. 그래서 톱니바퀴에도 이 기술을 쓴다. 안과 밖에 톱니바퀴가 있는 그런 구조를 쓴다. 또는 여기 밴딩식의 톱니바퀴고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원통형 구조를 만들어줘 회전력이 극대화된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건 비행체도 하고 장갑차, 탱크 같은 데도 동력이 필요한 거 중공업 장비에도 쓰고 회전축 들어간 데는 다 돼요. 모터 회전축에. 이건 저의 기술에 독창적인 것을 쓰지 마십시오. 네네. 이런 그렇죠. 고물이기도 밴딩식의 구조를 줘야 대난 매듭 구조 만들고 밴딩식이나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짱짱해지는데요. 전세 고무줄 시장 포켓물을 볼게요. 고무줄 시장 규모가 고무 시장 자체는 5,471억 달러고요. 고무줄 전 세계 문구용 고무줄 시장 규모가 2,386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낚싯줄도 돼요. 낚싯줄도 되고 모든 와이어 다 돼요. 그래서 구물 구조나 펜스 이런 구조도 되고 철망도 다 됩니다. 철사도 철망도 이렇게 간격별로 대나 매듭 구조만 돼요.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거나 밴딩식으로라도 링식으로라도 밴딩식으로라도 그렇게 하시면 중공업이란 와이어 밧줄이 있잖아요. 금속 밧줄 그런 데다가 밴딩식으로만 더 주거나 해도 굉장히 강하게 약간 두툼하게 금속을 추가하거나 밴딩식으로만 찝어줘도 대단하다. 이걸 굉장히 강하게 지탱을 한다. 와이어 시장에도 그러하다. 문구용 고무줄 시장이 크죠. 모든 고무 밧줄에도 대난 매듭 구조가 되고 두툼 볼러주거나 밴딩식으로라도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 밴딩이라는 것은 그렇죠. 다른 거 테이핑 처리해도 된다는 거죠. 낚싯줄 같은 데도 이렇게 대난 매듭 구조가 되고 넣어주거나 테이핑 처리만 해도 이것도 그 금속 밧줄 같은 데 테이핑이 같은 금속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탱을 한다. 엘리베이터 줄도 그러시겠죠. 테이핑 처리를 해서 엘리베이터 줄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고무 제품에는 유리석인 코트 내사라 유리망고 넣어서시라고 이것도 그러하다. 네, 그렇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어요.